다음은 세정과수관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천득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과장 공천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승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정현 세정팀장입니다. 네, 이선화 취득세 팀장님입니다. 김영화 지방소득세 팀장입니다. 박종분 재산세 팀장입니다. 네, 그럼 세종과수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족 세종과 일반 현황입니다. 세종과 조직은 세정팀, 취득세팀, 지방소득세팀, 재산세팀 4팀이며 주요 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과 인원은 일반직 24명, 임기제 1명, 공무집 3명으로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쪽 2023년 주요 업무, 주요 사업 성과 평가입니다. 수입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한 총력 징수는 8월 말까지 2,972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5쪽 세종과 계속사업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 운영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사전 안내문 발송 등 사전 안내를 통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였고, 마을 세무사 제도를 활성화하여 585건의 무료 세무 상담을 지원하였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2023년 신규 사업으로 3쪽 찾아가는 어린이 세금 교실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은 미래의 납세자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세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중요성을 인식시켜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9개 학교가 신청하여 이 중 5개 초등학교를 선정하였으며 만화교재와 동영상 등의 교육자료로 11월 중 방문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4쪽 재산세 과세자로 분류옵션 정비 추진 사업입니다. 재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재산세 과세 대장에 반영하여 신뢰 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경매 감정평가소의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재산세 과세 대장을 정비하였으며 7월에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세입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3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022년도 부동산 거래가 전년 대비 46.6% 감소하여 취득세 등 거래세 위주의 도세는 5년 평균 신장률 15.5%보다 낮은 2.1% 증가한 것으로, 시세는 5년 평균 신장률 6.8%보다 낮은 1.7%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여 4,795억 3,7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6쪽 추진 실적입니다. 8월 말까지 지방세 징수 실적은 2,97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0%인 33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시세 징수액은 8월 말까지 목표액 대비 65%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비교하면 10억 감소한 99.4% 수준이나 9월 이후 개별 공시지가 5.4% 하락이 토지분 재산세에 반영되어 연말까지 당초 목표액보다 마이너스 1.8%인 46억 원 덜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세는 전년 동기 대비 부동산 거래가 23% 감소함에 따라 8월 말까지 목표액 대비 58.6% 수준이며 전년 동기 대비 비교하면 80.3% 수준으로 32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전년 대비 80.6% 수준 473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부터
그 부동산 거래 실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징수 여건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남은 기간 동안 탈루 및 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세입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시민을 위한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입니다. 4월 소책자 600부를 제작하여 읍면동 및 민원실에 배포하였으며 세종가 내방 민원 및 신규 사업자의 세금 문의 시 유용한 안내책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8쪽 내실 있는 마을세무사 운영입니다. 관내 마을 세무사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취약계층 및 영세사업자 등 세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관내 6명의 세무사가 제4기 마을세무사로 위촉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세무 상담 실적은 585건입니다. 9쪽부터 10쪽까지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도세 징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부동산 차량에 대한 취득세 신고 처리 및 미신고자 직권 부과로 세원 누락을 방지하여 도세 징수 목표액을 달성코자 하는 것으로 2023년도 징수 목표액 2,279억 원으로 2022년도 부동산 거래가 전년 대비 46.6% 감소하여 2022년도 최종 징수 목표액 2,446억 대비 7.3%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도 5월을 기점으로 부동산 거래 감소세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2023년 8월 도세 징수액은 전년 동기 대비 328억 원 감소한 1,337억 원입니다. 도세 징수에 따른 조정교부금은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등 목적세를 제외한 도세 징수세액을 징수총액의 3%를 교부하는 징수교부금과 별도로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에 따라 시군에 배분하는데 우리시의 경우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인구는 23위, 재정력 지수는 6위, 징수 실적은 21위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17번째로 교부받고 있으며 8월 말 기준 64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연말까지 도세 징수액이 20.7% 감소 예상됨에 따라 조정 교부금도 약 230억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징수 시기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세원 관리를 통해 자주 제한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서 12쪽은 취득세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입니다. 취득세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는 정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일단 비과세 감면을 하되 당초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추징을 통해 공평과세 및 세입 증대를 실현하는 것으로 지난 5년간 취득세 사후 관리로 조사 대상 건수 10만 4,961건에 1,293억 중 126억 원을 추징하였으며 금년도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유예기간 내 매각제도 대사, 각종 공구 확인 및 현지 조사를 통해 8월 말 기준 159건에 10억 2,2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13쪽 개인 지방소득세 도움창고 운영입니다. 5월 초 국세청과 모둠체험 안내문 공동 발송 후 5월 중 평택세무서와 합동으로 국세 지방세 합동 신고창고를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는 1,795명이 방문하여 경기도 내 방문 민원 5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국세 내부망의 제한적 권한 부여로 완결적인 민원 처리가 불가한 문제가 있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6월 7일 평택세무서 내에 평택세무서 안성지서가 임시 개청하여 안성지역 국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덕면 건지리의 평택세무서 안성지서가 2,091평방미터 규모로 건축되어 10월 말 개소할 예정입니다. 14쪽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홍보입니다. 납세자 편의는 물론 행정 효율성도 높이고자 전자신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간편하게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어
집중 홍보 기간 내에 홈페이지, SNS, 유튜브, 현수막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15쪽 공정하고 정확한 재산세 과세 실현입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사업으로 개별 공시지가 5.4% 하락, 공동주택가격 12.8% 하락, 단독주택가격 3.1% 하락으로 금년도의 경우 전년보다 4.2% 감소한 832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소유권 및 토지 이동 등 변동사항이 잦고 과세 체계가 복잡하고 자료가 방도해 연중 정비 대상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재산세 과세 대상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재산세 민원이 최소화되고 공평과세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가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천득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세에 이제 도세하고 시세가 있는데요. 이제 네. 도세 같은 경우에 23년도 목표액하고 부과액, 그러니까 조정액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도세요? 네, 도세하고 시세를 보시면 소개가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도세 같은 경우 지금 소개를 보시면 23년도 목표액이 지금 2,279억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부가액이 조정액이 이제 1,390억인데 이게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목표액은 연중 목표액이고요. 네. 조정액은 8월 말 기준 조정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교 대상은 안 되는 거고요. 네. 그 평균적으로 도세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97% 이상이고요. 네, 네. 그리고 시세 같은 경우에는 한 96%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목표액은 네. 연중 목표액이고요. 네. 그럼 조정액은 연중 8월 말. 목표액은 그럼 언제 이 연중 목표액은 네네. 언제 그럼 이게 책정이 되는 건가요? 연중 목표액은 보통 11월에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확정이 되는 거고요. 다음 연도께. 네네. 예. 요것도 작년 11월에 결정이 된 겁니다. 작년에 그럼 예측한 네, 그렇습니다. 예. 목표액이라고 보면 되고 지금은 현재는 이제 조정해서 하고 있는 액수인데 지금 징수액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가액 조정액은 현 실정에 맞춰서 지금 나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받아야 된다라고 나간 빌지의 양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징수액은 지금 현재 징수가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닙니까? 이게 의원님 말씀이 이제 맞고요. 조정액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징수 결정을 한 금액이고요. 거기에 징수액은 이제 납부한 거고 체납이 빠진 거죠. 예. 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목표액하고 23년도 작년 11월에 목표했었던 금액하고 이제 올해 이제 우리가 확정을 지어서 이만큼이다라고 나간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부가액은 8월 말 기준이고요. 네. 이게 정확하게 징수 목표액이랑 조정액이랑 징수액을 정확히 알려면은 이제 결산을 해봐야 이제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네. 거고요. 부가액이랑 징수액은 8월 말 기준이고요. 징수 목표액은 12월까지 연말까지 이제 징수 목표액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그럼 납니다.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시세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여쭤보려고 했던 게 재산세가 네네. 보통 이제 주택하고 건축물이 7월 달, 그다음에 이제 뭐 반으로 나눠서 하시는 경우는 9월 달에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 같은 경우도 9월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8월 31일 기준이라서 아직 덜 거쳤기 때문에 이렇게 재산세가 네네, 그렇습니다. 예. 한 27% 정도라고 나와 있는 게 이게 맞는 건가 해서 그럼 지금 현재는 얼마나 거쳤습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평균 징수율이 97%고요. 연말까지 해서요. 그다음에
요번 달 10월 달에 9월 달에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가 됐는데 납기가 10월 말까지였어요. 연휴가 이제 계속 껴 있어서 그래서 9월 말까지 그 징수 월보를 파악해서는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고요. 왜 그러냐면 10월 4일 날 납부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법인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분납하신 분들이 10월 4일까지 그 납부 기한이라 그래서 그 10월 말에 잡힙니다. 그게. 10월 징수 월보가 이제 11월 초에 나오거든요. 네. 그때 가서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네. 한 96% 됩니다. 올해도 근데 그렇게 다다를 걸로 예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계세요? 지금 네. 그 아까 이제 설명하시다가 재산세 공시지가 하락에 의한 그 많이 부가 네네네. 목표액이 떨어졌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건축물 몇 프로 이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 설명 자료에는 없어서 그게 몇 프로 공시지가가 몇 프로씩 떨어졌다고. 공시 토지 같은 경우에는 5% 떨어졌고요. 네. 공동주택은 12%. 그다음에 12% 예, 그다음에 일반 주택은 3% 떨어졌습니다. 일반 주택은 3%. 예,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재산세 부가 그 목표액 대비해서 어쨌든 부가 실제로 할 액수는 떨어지는 거죠. 예, 예. 59억이 이제 당초 목표액보다 마이너스 된 걸로 예상이 됐고요. 아, 전체에서 예, 예, 예. 59억만 예, 예, 예. 정도가 마이너스 될 것이다. 예, 예. 그 전략기획 담당을 할 때 얘기했는데 내년 지방세 이제 수입은 그렇게 줄지는 않을 거다. 오히려 늘어날 거라고 얘기하시던데. 예, 내년도 추계는 이제 11월 달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그 금년도 그 연말에 징수 실제로다가 징수 가능액 대비 한 3.2% 늘은 걸로 추계를 했는데요. 아, 네. 그거는 이제 전반적으로다가 그 올해가 공시지가가 5% 떨어지고 네. 그 공동주택도 12%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이례적인 현상이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도 1년 IMF 때인가 그때도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연속해서 2년 이상 떨어진 적은 없었고요. 네, 네.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제 정상적으로다가 그 경기가 그 회복될 거로 기대를 하고 그래서 이제 평균 신장률 또는 평균 징수율을 반영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국세 같은 경우에는 뭐 상반기에 70조 결손이 났지 않습니까? 근데 내년도에는 기업 실적이 금년보다 더 안 좋을 거로다가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실증적으로도 그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국세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인세가 우리가 이제 지방 법인세랑 연동이 돼 있는데 26% 아, 올해보다 26% 감소하는 걸로 또 추계를 했습니다. 국세 같은 경우. 그래서 저희도 그 26%는 아니지만 왜 그러냐면 이제 삼성이나 반도체 같은 데가 이제 법인세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우리는 이제 관련된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도 영향을 받을 거로 예상을 해갖고요. 한 그 중에 50%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적으로다가 세 추계를 한 결과 3.2% 느는 걸로다 그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예, 어쨌든 그 지방세는 공시지가 하락이 올해 같은 경우에 큰 영향이 있지만 내년에는 그렇지 않을 거다. 예,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 그 예상의 바탕에서 그럼 어쨌든 재산세가 이렇게 하락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지방세 전체적으로 세수는 좀 더 3.2% 늘을 것이다. 네, 네, 네. 예상을 하신다는 네, 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정과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천득 세정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